네, 안녕하십니까. 맨노 시큐리티 권혁인 이사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맨노 시큐리티의 핵심 솔루션이 있습니다. 웹 격리 솔루션을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히트라고 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트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시대,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의 가장 치명적이고 정교한 위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 약어에서 보시듯이 highly evasive adaptive threa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도의 탐지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트란 무엇인지, 그래서 히트에서 사용되는 공격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히트를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APT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APT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능형 지속 위협입니다. 보통 스테이트 스폰서드 어택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가 간에 발생되어지는 공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K방산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되게 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 전투기 설계도를 빼려고, 혹은 잠수함 건조 기술을 빼려고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APT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PT는 우리가 보다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7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APT는 전체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려면 APT 공격 자체가 완성된 형태여야 돼요. 이게 퍼즐이 다 끼워 맞춰진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여태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후 대응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슬프지만 아무리 좋은 보안 솔루션을 갖다 놓더라도 감염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은근히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7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맨 마지막에 데이터 유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 앞단에 악성 코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달되는 그 방법을 봤더니 웹사이트의 악성 링크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이메일 첨부 파일, 이메일 본문에 있는 URL 링크, 그다음에 피싱 URL, 그다음에 악성 문서, 악성 파일로 악성 코드가 다운이 되더라. 그러니까 APT의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웹과 이메일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나름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죠. 사이버 침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웹사이트, 이메일, 피싱 URL,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웹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메일도 요즘에는 이메일 프로토콜, SMTP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 사용자 화면에 보여질 때는 웹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고 결국은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는 걸 보면 뭔가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히트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ighly evasive adaptive threat입니다. 고도의 탐지 회피 능력을 가진 적응형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풀었으면 웹 브라우저를 공격 벡터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의 보안 탐지 체계를 회피하는 사이버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APT가 됐건 아니 일반적인 랜섬웨어 공격이 됐건 모두 이 히트 기법을 사용해서 최초의
공격 기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우리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웹 브라우저를 공격 벡터로 한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보안 탐지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공격 벡터로 한다 그러면 뭐 단순히 웹 브라우저 크롬에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브라우저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브라우저 사용 시간이 일일 업무 시간의 75% 이상이 된다라고 저희 통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 환경이 웹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사스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댁에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실 때 대부분 사스를 또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웹이 가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적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웹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사용도 늘어나고 그로 인한 어떤 취약점을 위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스의 어떤 사용률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 뭐 다스, 파스, 이아스 등등의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현황을 봤더니 매년 적어도 20% 이상씩 그 도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가트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스가 가지는 분명한 장점이 있죠. 확장성이나 업데이트, 접근성, 협업성, 그다음 보안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 걸 것입니다. 다시 히트로 돌아와서 히트의 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격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시듯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PC나 혹은 여러분들의 파일 서버, 중요한 어떤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파일 서버를 암호화시켜 놓고 금전적인 어떤 돈을 요구하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해커들도 열심히 공격을 하는 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대표적으로 히트의 기법, 그러니까 탐지되지 않는, 기존의 브라우저를 이용하면서도 탐지되지 않는 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공격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로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 매년 62% 증가하고 있다고 FBI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초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기업 조직의 37%가 공격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감염이 되면 피해 복구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대륙별로 그 랜섬웨어 어떤 타겟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 뭐 에이펙도 있고 북미, 남미, 유럽 등등이 있습니다. 역시 에이펙이 가장 많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이펙 조직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평균 51번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 체크포인트 소스인데요. 체크포인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버티컬 마켓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뿐 아니라 일반 기업 조직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랜섬웨어가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랜섬웨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중요 폴더를 암호화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랜섬웨어가 성공하기 이전까지 사실 많은 공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해 콜로니얼 그 사태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랜섬웨어로 감염시키기 이전에 많은 공격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유출합니다. 혹은 내부의 어카운트 중요 계정을 탈취를 하게 돼요. 추가적인 공격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랜섬웨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를 당했다, 랜섬웨어 공격에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내부 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트는 브라우저를 공격 벡터로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웹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성공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웹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악성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한 2개 정도 있을 겁니다. SWG라고 하는 웹 프락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웹 방화벽. 근데 웹 방화벽은 대부분 서버팜 앞단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근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SWG가 가장 최일선에서 방어를 해줄 겁니다. SW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백신부터 샌드박스 연동도 가능하고 카테고리 기반의 악성 URL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 IOC 베이스도 스레드 인텔리전스 가지고도 연동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샌드박스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인터넷이 태동한 이래로 계속 사용해 오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샌드박스도 사실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샌드박스 솔루션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게 2010년도입니다. 그 이후까지 샌드박스 이외에 뭔가 새로운 솔루션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혁신적인 솔루션이. 물론 네트워크 보안 측면에서. 여튼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와 그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저희가 이제 사이버 엣지 레포트를 보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보안 관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년 전인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38%가 향후 1년 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8%, 40%가 안 되죠. 근데 2021년도를 보시면 거의 80%, 보안관리자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우리는 향후 1년 내에 감염이 될 거야, 사이버 침해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 공격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 이건 맨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224%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50만 개의 악성 URL을 분석을 했더니 히트 공격 기법, 그러니까 뭔가 탐지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공격 유형이 69%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싱 사이트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팔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사칭해서, 이런 회사들 사칭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성 사이트가 처음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정상 사이트로 운영을 하다가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악성 사이트로 변질을 시키는 그런 또 지능적인 공격이 3년 동안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950%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죠. 저희 맨노의 가장 큰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그 로그를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러시아가 공격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히트 공격이 증가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히트 공격 특징을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 혹은 동적 분석을 회피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샌드박스 혹은 백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일이 이제는 처음에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상적인 코딩 기법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상에서 파일이 생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은 절대 탐지를 못하겠죠. 파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랩서스 공격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회사 이메일뿐만 아니라 개인 이메일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악성 링크를 배포하는 데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개인 이메일을
패스워드 리커버리하는 세컨 계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랩서스가 사용하는 주요 전략이 계정 탈취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이 두 번째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에 한 2, 3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악성 사이트로 변질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URL 평판 기반의 보안 장비들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많이 행해왔던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파일을 암호화시키거나 혹은 아주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생성을 해서 순간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피싱 사이트를 제너레이션해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더 1번과 2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적으로 엔드포인트 브라우저에서 파일이 생성되는 기법을 저희가 HTML 스머글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상단에 보시면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모든 보안 장비들이 인게이지가 돼요. 아, 이건 파일이구나, 악성 코드가 있을까?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HTML5랑 자바스크립트의 블랍, 여러분들 개발자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블랍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파일이 엔드포인트 브라우저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이 봤을 때는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는 더 이상 파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보안 장비들이 탐지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HTML 블랍에 사용되는 샘플 코드입니다. 이건 사실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 세금 감면이라는 링크가 있고, 다운로드 이제 버튼이 있고, 그게 이제 블랍 테스트.tx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블랍이 디파인이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이 페이지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블랍 뭐라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세금 감면이라는 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파일로 그제서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탐지 체계를 아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HTML 스머글링을 사용하는 그 해킹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노벨리엄도 있고요. 노벨리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솔라윈즈, 잘 아실 겁니다. 솔라윈즈라는 NMS를 해킹을 해서 솔라윈즈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을 해킹할 수 있었던 그런 상당히 무시무시했던 그 공격이었고요. 러시안 해킹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DB01, 93 이런 공격 그룹들이 HTML 스머글링 기법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초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할 때 보게 되면 페일로드로 코발트 스트라이크나 레드팀이 많이 사용하는 상용 툴이죠. 그다음에 트릭봇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기업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공공기업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맨노는 이 공격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공격 캠페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소모프라는 공격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그 보안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 HTML 스머글링을 상당히 강조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HTML 스머글링 기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노만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뭐냐면 랩서스 공격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는 계정 탈취를 위해서 회사 이메일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 그리고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최초에 감염시키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어 피싱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셜 미디어 혹은 링크드인 많이 쓰시잖아요. 링크드인에 마치 잡 구하는 것처럼 구인하는 것처럼 해서 악성 링크를 사용자한테 배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MS, 스미싱도 있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악성 링크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에 요 악성 링크를 넣어서 그 링크를 사용자로 클릭하게끔 해서 감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보안 관리자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예전까지는 우리 회사 이메일만 신경을 쓰면 됐고요, 우리 회사 도메인만 신경을 쓰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인 관련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트 공격의 어떤 사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까지 나온 보안 기술로는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맨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확실한 그 기술이 있죠. 웹 격리 기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맨노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히트 기법을 사용하는 지능형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간단하게 기술 설명을 드리고 데모 화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은 웹 격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이 됐건 웹이 됐건 모두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기존의 브라우저 컨텐츠를 이용해서 웹 컨텐츠를 사용해서 기존의 보안 탐지 체계를 회피하는 그런 공격들을 이제 막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 크로미엄 베이스의 브라우저가 있고요. 브라우저가 fetch, 인터넷 컨텐츠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execute, 실행을 하고 렌더링을 해서 원래는 그 화면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맨노에 이제 웹 격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패치랑 execution을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이 그 사용자 대신에 합니다. 사용자 대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면 저희 맨노 클라우드 플랫폼에 그 사용자만을 위한 컨테이너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서 사용자 대신에 인터넷 컨텐츠를 가져오고 실행까지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더라도 이 컨테이너까지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안전한 렌더링 정보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던, 랜섬웨어가 됐건 아니면 APT 형태의 공격이 들어오건 웹을 이용한 혹은 이메일을 이용한 공격은 저희가 100% 차단 가능하다라고, 차단이 아니죠, 제거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리는데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으면 기존의 그 사용자만을 위해 생성되었던 컨테이너도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하게 생성이 되고 삭제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전한 렌더링 정보만 다운로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악성 코드 감염에 사용될 수 있는 형태가 웹페이지 내에 여러 가지 엘리멘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폰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새로 다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이미지도 바꿔버리고 폰트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절대 안전한 페이지만, 안전한 렌더링 정보만 들어오도록 돼 있고 사용자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죠. 전형적인 이제 랜섬웨어인데 맨노를 쓰지 않는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폴더에 보시면 중요 폴더라고 해서 MS 오피스 파일들이 있고요. 랜섬웨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랜섬웨어가 다운로드 되어지고 파일의 확장자가 인크립트로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빨간 페이지로 띄워주죠. 돈을 내라고. 그죠? 근데 맨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여드려야 되는 게, 브라우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까만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격리가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격리가 되어도
원본 페이지와 저희가 렌더링 시킨 그 차이점을 거의 못 느낄 거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된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하고 동일하고요. 지금 뭐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악성 사이트, 아까 랜섬웨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그대로 뜨죠? 근데 감염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뭘 탐지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고 차단을 했기 때문에 백신이 뭔가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성 URL 기반으로 차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차단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떠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 원본의 컨텐츠를 그대로 주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악성 관련 컨텐츠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랜섬웨어라든가 랜섬웨어 같이 히트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공격이든 APT와 관련된 공격이든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공격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HTML 스머글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 처음부터 다운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은 절대 탐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HTML 스머글링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보면 제가 세근 감면이라고 해서 사용자로 클릭할 수밖에 없게끔 하죠. 그래서 다운로드 페이지가 그대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서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스 코드는 아까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블라 페이지 그 소스 코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맨노를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맨노를 통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격리가 되었다라는 게 뜨고요. 제가 세근 감면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사용자가 또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차단까지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HTML 스머글링이 됐던 어떤 다른 공격이 됐건 저희가 다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로그4j 취약점 로그4j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리모트 코드 엑스큐션이라고 해서 RC 기능이 가능한, 여기 보시면 CVSS 점수가 리스크 스코어가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런 걸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위험한 공격이었죠. 공격은 취약점이었죠. 그래서 로그4j가 백엔드에서 로그를 받아서 실제로 그걸 코드로 인식하는, 그래서 실제 실행까지 하는 아주 리스키한 거였는데 2016년에 시큐어셀 핫빗 공격이 있었죠. 시큐어셀에 취약점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엄청 위험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로그4셀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좀 주황색에 있는 게 내부 웹서버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빨리 패치를 하는 게 상책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VPN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VPN 요즘 위험하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도 정해진 기간, 접근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노 같은 경우에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맨노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는 격리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JNDI LDAP에서 이런 구문이 들어오더라도 저희 격리 쪽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알려지지 않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도 저희가 다 탐지를 저희가 방어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로그4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근데 이 서버는 로그4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헤더에다가 아까 JNDI 해서 구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지가 바뀌죠. 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맨노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서 그 접속을 한다라고 치죠. 그러면 여기 로그4j 데모라고 하는 그 로그4j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버에 동일하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고 처음 페이지가 뜨게 되죠. 격리를 통해서 뜨게 됩니다. 격리를 통해서 뜨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헤더 변조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발생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했더니 이 세션 자체는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더라도 격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모두 방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트 개념이 적용되는 곳은 아주 하이 레벨의 보안이 요구되는 곳이고요. 저희 가장 큰 고객이 미국 국방부고 350만 명이 저희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트로부터 사용자를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노는 좀 여타 보안 밴드라고 좀 틀린 게, 저희가 마지막 메시지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맨노의 웹 격리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 저희가 최대 $1밀리언, 12억 원을 드린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저희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맨노의 웹 격리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랜섬웨어라든가 아니면 기타 멜웨어들을 완벽하게 방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저희가 계속 오픈하고 있으니까 부스로 오셔서 상세한 좀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